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면은 손해배상이나 위약부를 물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입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 또 어떤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전속계약이 한번 이루어지면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사소한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계약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주 사소한 잘못만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면은 우리 너무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도 우리가 어쨌든 계약을 할 때는 그 BJ나 회사 측에서 다 계약서 읽어보고 사인한 거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음에 말씀드릴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하실 거면 중대한 사유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유들을 입증하셔서 전속계약을 궁극적으로는 해지나 부존재한다고 입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는 정산 문제, 그리고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J 측과 회사 측에 문제가 많은 게 결국 정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방송은 다 하는데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수익 분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정산이라도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해지를 하긴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나마도 지금 내가 일은 다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정산금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또는 지급이 계속 밀린다. 또는 비율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된다. 5대5인데 나한테 항상 40%만 지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어떤 지원금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결국은 돈 문제죠. 돈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면은 가장 우리가 좀 입증이 좀 빠르고요. 또는 이것이 좀 더 확장돼서 정산 자료에 대한 제공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트집을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자료를 미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산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임의로 제공한다든지, 일종의 좀 위변조가 있다든지,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부당하다, 또 정산에 관련된 문제를 좀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걸 제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할게요. 사실 뭐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둘 사이에 어떤 계약을 유지하기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 라고 보일 만한 사유들이면 어떤 것인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게 이제 정산 관련 문제들이고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들을 입증하시면 돼요. 성범죄라든지 폭언, 폭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보통 카메라라든지 장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지원 의무가 미이행됐다.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플랫폼에 이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무들을 미행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경우도 있죠.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항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BJ 쪽에서는 좀 뭐 불리하더라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좋은 회사랑 계약하실 바에는 자기를 좀 더 가꾸시고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좋은 회사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계약서를 보통은 한 2, 3년 정도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손해배상과 위약벌로 구성이 됩니다.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면은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물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입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 또 어떤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가 젊어. 향후 계약기간 한 5년, 7년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5년, 7년 동안 벌어들일 돈이 어마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 계산해서 청구를 받아도 그걸 지불하고 내가 나가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위약벌,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돈의 대소를 비교해서 나가는 게 더 이득이시면은 나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이제 요즘 MCN 회사들이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BJ들이 나갈 수 없도록 위약벌과 손해배상 규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규정을 해요. 예전에 이제 계약서가 좀 어설플 때는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나가면은 뭐 10억의 위약금을 뭐 때린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겪으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까지 이제 되어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도 BJ가 별 이유도 없는데 나가버리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가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그냥 남아서 계약 기간을 다 그냥 만료하는 게 더 이득인지를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 결국은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부당한 대우고 어디까지가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준 거인지에 대한 법리라든지 판례들을 조금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계약서 자체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몇 년간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도 좀 다퉈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버나 BJ가 되고 싶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좀 나이가 어리신 경우가 많아요.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그분들이 검토하시기가 쉽지 않죠. 내가 어쨌든 스타가 될 수 있고 내가 유명 BJ가 될 수 있고 유명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만에 그냥 계약서에 보지도 않고 사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인을 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잘 됐을 때 검토를 안 하신 어떤 그런 과오로
수억 또는 수십억의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으시든지 아니시면 요즘에는 뭐 변호사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를 하셔서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되고 그때 고치지 못하면은 계약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 설사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전속계약 소송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최소 1년 이상 걸리실 수도 있고 많으면 뭐 2심, 3심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젊은 청춘의 기간을 아깝게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유명해지고 싶고 좋은 BJ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 잘 알지만 그럴수록 계약서는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